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무종입니다. 분명히 20분 하시기로 하셨는데 10분 만에 10분 만에 끝내셨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 가입하겠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열심히 누르다가 제가 누르는 거 타이밍을 좀 늦게 했거든요. 이제 1시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보냈는데 아까 시작 전에 얘기했죠. 신규 회원 프로모션 있다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규 회원 프로모션 홍보. 각자의 방법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온라인이거든요. 온라인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뭐 틱톡이나 인스타, 페이스북에 아주 그냥 도배가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예, 들어가면 하면 보이세요. 예, 이제 온라인들을 활용하고 뭐 하고 있는데 아까도 스폰서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보면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한 30년, 40년씩 막 젊어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왜 어플로 찍기만 하면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도 늙어 보였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메이에 대한 가치주의 접근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그냥 스폰서가 이야기해서? 또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의 회복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메에서 주는 가치를 가만히 보면 자유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또 보상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요즘에 이란이 막 그 사우디 거기 또 두바이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두바이 안 갔다 왔으면은 못 갔겠죠. 예. 근데 그런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가 막 다 출렁이고 있잖아요. 다 출렁이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전체의 그 우리 삶이 글로벌에서 그냥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눈을 안 뜨면 안 되는데 아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저에게 정보를 줬냐 또는 내가 정보를 찾았냐거든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보여지겠지만 눈을 뜨고 있지 않다면 가치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일터에서 20대들 고용 안 하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안 하려고 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9시 땡 출근, 9시 땡. 내가 왜 15분 먼저 나와서 20분 먼저 준비합니까? 준비 시간도 근무입니다, 업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시 땡 그러면 나가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 당하십니다. 바로 신고당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이쪽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계란, 요즘에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8,5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9,500원 정도 지금 해요. 9,500원 정도 하는데 9,500원이라는 거에 그 원가 포지션 혹시 알고 계세요? 자, 닭이 계란을 낳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닭한테 먹이를 줘야 돼요. 먹이를 누가 줘요? 사람이 줘요. 그리고 먹이를 먹는데 똥을 안 치우면 그 분진 때문에 바로 폐혈증 죽어요. 열심히 치워줘야 돼요. 또 누가 치우죠? 사람. 그리고 알을 또 걷어야 돼요. 케이지라고 있는데 케이지에서 싹 다 걷어야 되거든요. 누가 걷어요? 사람. 분류해야 돼요. 사람. 씻어요. 세척해야 돼요. 세척하고 분류하거든요. 사람. 물류해야 돼요. 사람. 판매하려면 진열해야 돼요. 사람. 그리고 캐셔가 있어요. 몇 단계 거쳐왔어요? 사람만? 지금 제가 물류 3단계 압축한 거거든요. 그러면 800원짜리, 그러니까 그 한 판에 8, 9천 원 하는 계란이면 원가에서 인건비가 얼마큼 차지하죠? 그쵸? 그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계란 하나에 100원이면 남아. 근데 나머지가 다 원가거든요. 그게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오른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어서 이제는 자동 분류라든가 로봇이 전 세계에서 보급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로봇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 원가 포지션에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럼 계란이 내려가겠네요. 계란 값이.
자, 계란값이 내려갔어. 그럼 물가가 내려간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 대체가 되면 내가 일할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물가로 가면서 오히려 인플레가 가는 이런 현상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와중에 내가 아메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메이는 1959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건데, 아메이가 이제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고 많은 연구도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아메에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냐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파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파는 게 아닌데 팔고 싶죠. 솔직히 팔고 싶은데, 왜냐면 팔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팔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저도 팔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팔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쓸 수 있는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쓸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쓸 능력이 없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이제 제 혼자의 매출이 그 PB로 40몇만 PB거든요. 그럼 금액으로 대략 70여만 정도예요. 그게 제가 판 게 아니에요. 하나도. 제가 만들어 놓은 고객분들이,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주문을 한 거거든요. 주문을 하고 오늘도 약속이 있고,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현재 약속이 없어요. 일요일도 약속이 있고, 뭐 이렇게 약속들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한 거예요?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홍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비즈니스라는 건 세일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회에 주는 수단이 제품이란 말이에요.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뉴트라이트가 1934년부터 시작했죠. 1934년부터 시작된 이 뉴트라이트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셨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뉴트리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거 내용을 다 갖다가 자기네가 다 한 것처럼 쓰더라고요. 근데 1934년부터 지켜온 개념이 있어요. 지켜온 개념. 식물연화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회사도 뉴트라이트고, 그 뉴트라이트에서 직접 원재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원재료부터 토양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가 기본적인 개념이죠. 혹시 먹을 거를 과학으로 만드는 거 아세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계란도 만들잖아요. 계란 그냥 남으면 되는데, 단 걸 이렇게 집어오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만들어. 네, 굳이 만들어요. 하다못해 그 쿠키 같은 경우에도 다 만들어요. 과학으로 저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최근에는 또 뭐가 떴냐면은, 그 후난성 지역에서 고대의 유물들을 이제 집에서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도 이렇게 그 뻥튀기에서 파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만 그 유물도 현대에서 그렇게 막 가짜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먹을 거는 또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막 브랜드 따지고 막 뒤에 성분표 따지고 하잖아요. 근데 성분표 보면 다 아나요? 그러니까 믿고,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믿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아까 잠깐 뭐 아토피 얘기했지만, 물론 환경적으로 페인트라는 특수성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다른 고객분이 생긴 분이 아들이 아니 손자가 알러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비염으로 이제 넘어가고 막 너무 심해가지고 제품 하나를 이렇게 슬쩍 권해드렸어요. 슬쩍 권해드렸더니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슬쩍 권했을 때 슬쩍 그냥 받아들이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건강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장 베이스에서 뉴트라이트의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그분을 제가 만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4개월 사이에 벌써 2번에 3%를 넘어가셨어요. 전부 다 본인이 쓰시고 주위 분들한테 저기는 절대 못 판대요. 팔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자꾸 선물을 하시네. 선물을 하는 건지
주문받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제품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준비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문을 한 번도 본인이 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건 말건 저는 그분을 계속 케어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소개가 나오겠죠. 어제도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니? 그래서 일단 저랑 만나게 하세요. 일단 저랑 만나게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뉴트라이트.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가 있어요. 아티스트리가 195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58년생 혹시 계세요? 58년생 58년 개띠. 네, 58년 개띠. 58년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58년이면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죠 이제. 네, 국민연금. 아 지났어요? 아 지났구나. 그랬군요. 제 첫 번째의 소비자가 58년생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소비자 2000년에. 그때는 그 분이 젊었죠. 젊었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 이 아티스트리라는 브랜드가 왜 만들어졌어요? 칼렌보거 박사님의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더 아름다움을 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마음에 좋은 재료, 뉴트라이트의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에디스 램보거 박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기분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법들 아시죠? 설마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남편한테 사랑받는 법 간단해요. 예뻐해주면 돼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심플해요. 예뻐해주면 돼. 네, 너를 믿어. 네가 최고야. 이러면은 남자들은 그냥 뻑 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랬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스폰서님도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주 박사님이 그래서 깜짝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집에 가시면 남편분들에게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하실 때 얼른 수프리메렉스를 그 롱제비티 있잖아요. 롱제비티를 이렇게 구매해달라고 하셔서 얼굴에 또 바르시면 더 이뻐지실 거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리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최근에 만난 스리랑카 친구가 화장품에 메이크업을 보더니 메이크업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감들이 다양한 게 있냐. 그래서 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원래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대. 그 신부 화장해주는. 그래서 그래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놀래요 또. 그래서 나는 남자가 아니다. 비즈니스에서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남자일 필요가 없어요. 남자일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비즈니스 아이템 안에 아티스트리가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굳이 남자네 화장 안 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제가 오늘 화장을 별로 안 했어요. 어제 제가 좀 뺀질거리다가 늦게 잤거든요. 3시에 자서 3시에 잘 때 고양이 세수하고 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후다닥 하느라고 그 토너, 그러니까 클렌징하고 토너하고 에센스 하나 바르고 로션 바른 다음에 바로 선크림에 그냥 파운데이션 올렸어요. 저 쌩얼이 아니에요. 쌩얼인 줄 아시는데요, 쌩얼 아니에요. 쌩얼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기준을. 근데 쌩얼로 나간다는 건 그만큼 제가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뭐 하고 계속 핸드폰 하고 온 다음에 여기 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오늘 옷을 잘못 입었다 라고 알게 됐어요. 왜 잘못 입었냐면 그냥 이렇게 꺼내 입었거든요. 제가 올린 사진에 보면 하얀 폴라가 있잖아요. 오늘 하얀 폴라 입기로는 생각을 했어. 근데 겉에 있는 이 정장을요, 옷장을 안 열고 제가 이제 세탁실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걸 그냥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두껍고 얇은 걸 입은 거죠. 그럼 언밸런스하잖아. 근데 메러디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러비안의 법칙. 첫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아니라 보여지는 외모예요. 두 번째가요, 억양 톤이에요. 톤, 목소리 톤. 내가 어떤 톤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제 톤이 괜찮나요? 저 만들어진 톤이에요. 제 원래 목소리는 이 목소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고 하는 가는 톤이에요. 이걸 만든 거예요 전. 왜냐하면 제가 입만 열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깬다. 깬다였어요. 입만 열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가 원래 말 더듬었죠? 톤 가늘죠? 이거를 다듬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첫인상부터가 망가지면 그 다음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아티스트를 쓴다라는 것도 어쩌면 첫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첫 인상에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엄청 중요하죠. 막 이 삐져머리 갈 수 없잖아요. 푸석푸석한 거 갈 수 없잖아요.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힘들구나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거거든요. 눈빛이라든가 뭐 다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첫 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계시는 분들의 옷차림과 그리고 조금 좀 차려입었다라는 옷차림과 좀 화려하다는 옷차림 세 가지로 분리되는 거 아세요? 집에서 계시는 분들의 옷차림은요, 네, 그저 잠옷이죠. 심지어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리얼 잠옷 입고 나왔더구만. 리얼 잠옷 입고 나왔어요. 브레이저도 안 했어요. 아가씨였어요. 제가 보기엔 아가씨였어요. 그러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차려입다 그러면은요, 저희 집 옆에 삼성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막 다 있어요. 쫙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동네가. 좀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광교점으로 빠지면은요, 화장품 회사들이 있어요. 화려해요. 화려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로 보일 거냐 말 거냐에서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조금 신경 쓰는 거, 그거를 조금 신경 쓰게 해줄 수 있는 거 중에서 피부 톤이라든가 헤어스타일 중요한데, 이거를 전부 다 당담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아티스트의 제품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탑5 브랜드란 말이에요. 백화점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말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보여줘야 아는데, 이게 글로벌 5대 브랜드라고요. 이 5대 브랜드가 나한테 주는 가치는 뭘까? 내가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는 첫인상에서 7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를 사랑해야 된다. 손유서 사장님 혹시 오늘 메이크업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티가 탁 나거든요. 아까 엘리베이터 딱 봤단 말이에요. 안 하셨네. 저기도 보이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 제품의 특징을 알아요. 특징을 알고, 그 다음에 홈 제품이 있죠. 58년에 아티스트가 시작했다면은 아메이도 59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1959년에 시작을 하면서 이때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 뭐예요? 프리스카 아니에요? 네, 네. 이 제품이 시작된 조기가 거기거든요. 조기가 거기가 아까 이제 보여줬던 본사의 건물에 거기 옆에 있는 그 주유소 거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작된 이 아메이 홈 제품이요,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뭘까요? LOC를 최근에 전달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강조하셨어요? 환경, 네, 손에다가 또 이제 발라주면서 이게 이렇게 해가 없어 라고 하고, 이번 달에 제가 회원가입을 시킨 분 중에 한 분이 옛날에 했던 분이거든요. 옛날에 했던 분인데 내가 중간에 회원분을 2번이나 만들어줬어. 옛날에 했던 분이에요. 저희 회원이 아니었고 회원분을 2번이나 만들어서 또 없어졌어요. 제가 일부러 내로 두고요, 계속 강경했거든요. 그래 이제 와 그랬더니 막 바쁘대. 그래도 와 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새로 회원가입 시키면서 다시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당신이 왜 아메이를 하게 됐어? 라고 했더니 세제가 좋았대요. 남자분이세요. 세제가 좋았대요. 자기도 피부가 너무 안 좋았는데 세제를 쓰면서 자기가 너무 몸이 편해져서 그래서 시작했대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떤 가치를 줬길래 그러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세제 그러면 손을 못 만져요. 아까 페인트도 손을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그 페인트 냄새 때문에라도 이 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망가지면서 아토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호흡으로 피부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세제예요. 그 세제를 자연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 그래가지고 홀딱 벗고 산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산에 갔다가 혼자 내비로 두면, 자연인을 찍으라고 하면 한 달도 못 버틸 대부분이죠. 한 달은 무슨 한 달이야. 하루요? 하루도 못 견뎌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하루로 해서는. 밤에 무서워서 우리가 자연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요. 이미 현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현대 생활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요, 많은 또 다른 오염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기반을 주는 게 이 아메이홈이라고요. 이 아메이홈을 쓰면서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품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제품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글리스터, GNH, 이건 아메이 퍼스널이죠.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이 안 되는 멤버밖에 안 돼서 많아요.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도 있고요, 베트남, 미얀마, 태국, 몽골 많아요. 이분들이요, 회원 가입이 비즈니스를 못 한다고 해서 제품을 쓰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어제도 와가지고 마우스워시랑 뭐 가져갔어요. 마우스워시랑 가져갔는데 회원 가입이 안 돼서 그냥 내비로 두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다른 작업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시킬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3, 4년 걸린다. 3, 4년 뒤에 회원 가입 시키면 되지. 난 그동안 제품이랑 마케팅을 가르쳐놔야겠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데 치아가 들뜨는 거예요. 젊은데 치아가 들떠서 제가 이제 마우스워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머시를 입에 치아에다가 옆에 잇몸에 이렇게 뿌려줬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는 시간 지난 다음에 워시를 하게 해주고 그 제품을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그건 전달이 아니에요. 돈 내놔라고 했으니까 팔은 거예요. 팔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치약이랑 칫솔이랑 스프레이랑 워시까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품 하나에서 줄 수 있는 이 확장성이요, 어마어마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약 하나가요, 파급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 지난달에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전달한 게 거의 40개예요. 이게 한 명, 두 명한테 제가 하나, 두 개를 선물하면서 이 선물이 파급을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 못 판다고 했잖아요. 하나, 두 개를 선물하면서 그분들한테 이 제품의 좋은 점을 설명을 하고 손에다가 좀 발라주고 손 좀 잡아주고, 남자였어요. 여자 손 잡은 건 아니에요. 네, 잡아주고 하면서 그분이 좋아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파급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향 전혀 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까 세제처럼 마찬가지로 식물 기반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몸, 자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세티니크가 있죠. 세티니크 그러면 저는 아직도 이 세티니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 익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늦게 접한 제품이 세티니크 계열이에요. 샴푸. 왜 늦게 접했냐면요, 너무 비싸. 제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비쌌어요. 진짜 너무 비싸서 이게 가장 늦게 접했는데요. 이게 세티니크가 이제 지금 리뉴얼이 됐잖아요. 리뉴얼이 되면서 또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소비자분들 계세요. 그거 왜 없냐, 뭐 이러면서 또 색 구분하기 어렵다. 또 향이 기존 거가 더 좋은데 왜 안 나오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저한테요, 이 세티니크는요, 제 머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인정하기는 싫어요. 아니 못해. 못하지만 휙 비고, 이 세팅크에 대한 스토리도 많아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가령 심지어는 이렇게 머리가 여기가 고름으로 쩍 갈라져가지고 고름이 나오면서 여름에 팔이 꼬이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 써라 라고 해가지고 거의 강매를 했죠. 강매를 하고 이게 붓고 막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나오면서요, 제가 제 틱톡에 보면은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 라이브가 올라가요. 이렇게 뭐 하다가, 왜 라이브가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올라가냐면요, 불 켜 있을 땐 안 해. 불 꺼 있을 때 하는 거야. 불 꺼 있을 때 저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들어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뭘 말을 걸어요. 한 마디도 안 해요. 내버려 둬. 내버려 두고 그냥 뭐냐? 내 머리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거. 이러고 계속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호기심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궁금하면 와라. 뭐 이러면서 호기심을 주고 있거든요. 호기심을 주고 있는데 이 제품이 나오면서 저는 제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이 아니라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품을 가지고 제 파트너 한 분은 어깨에다가 또 팔에다가 또 해요. 이거는 의료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좀 깊게 이야기하면 안 돼서
그리고 XS 계열. XS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뭘까요? 아까도 스폰서님이 저기 아쿠아랑 있으시던데 아쿠아 말고 XS 프로틴 워터가 단종됐잖아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저도 혼났어요. 제 회원 중에 농구 선수가 있거든요. 그거 왜 없냐고 저한테 그 클레임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 너무 좋았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XS를 써라. 아미노가 있지 않냐. 아니 바로 갖고 그냥 차 안에 놓고서는 바로 먹을 수 있었는데 다른 거 프로틴 음료를 먹고 있는데 일단 맛도 없고 텁텁한 데다가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하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쿠아에다가 이렇게 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아쿠아에다가 XS 아미노를 넣으면은요 끝내줘요. 네, 제가 인천 AP 주차장에서요 이게 저기 숟가락이 좀 크잖아요. 저 구멍에 비하면 커요. 흘릴까봐 문을 열고 조수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쿠아에다 이렇게 붓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어. 그래가지고 이 꼴은 아닌데 막 그랬는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 근육은 소중하거든. 저 운동 엄청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근육을 유지하면 어떠는지 알잖아. 내 근육은 소중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라든가 이게 아니야 난. 음식으로도 찾지도 않아요. 이 조합 진짜 끝내주니까. 제가 이거를 사진을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본사 거 갖고 온 거거든요. 예, 요 조합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그냥 아쿠아에다 넣는다. 그리고 아침에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에 제가 이제 굿모닝 할 때 쓰는 게 850g짜리 아니 900g짜리 85,000원이에요. 900g짜리 프로틴하고 프로틴 베리 또는 녹차. 베리 또는 녹차예요. 제 취향에 따라 섞어요. 그리고 녹차 섞을 때는 카페 라떼 바디키. 그리고 베리 섞을 때는 그냥 바디키 그레인 이걸 섞어요. 그럼 이제 비율이 이런 거예요. 한 통이에요. 그리고 저 아미노를 반 통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큰 통 2개. 그러니까 프로틴 900짜리 2개에다 다 섞으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싹 섞어놓고 그렇게 먹거든요. 맛도 있어요. 아침에 그거에다가 이제 식이섬유. 저는 장이 굉장히 예민해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안 먹으면은 화장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파이버 비츠를 이렇게 듬뿍 넣어야 돼요. 조금 넣으면 안 돼요. 조금 넣고 이제 며칠 지나다가 듬뿍 넣으면은요 팥빙이 팍팍팍 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채워요. 안 그러면은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기도 귀찮지만 밥 먹으면 또 살쪄요. 살찌면 몸매 유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부가 또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 아미노예요. 저는 아미노를 꾸준히 먹으면서 평소에 제가 하는 짓 중에 운동은 귀찮았는데 힘은 주고 있는 거야. 다리에다가 근육이 생겨라 이러고 그렇게만 해도 저게 근육 수치가 올라가요. 집사람이 그걸 경험을 했잖아. 다리를 다쳤어요. 아미노를 먹어라 라고 했는데 누워가지고 이제 운동하기 귀찮으니까 다리 다치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한 거야. 이것만. 근데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올라가요 저게. 그 다음에 이스프린. 일요일 날도 제 정수기 고객분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천안에서도 지금 오는 길에도 연락이 왔고 그러는데 제가 저 정수기 필터 고객만 거의 300분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보내서 주문만 도와주는 분도 있고 계속 관리를 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메시지 보내면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물이 주는 가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 안 먹으면 쥐 오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물 엄청 싫어해요. 먹는 거를 엄청 귀찮아해요. 그래서 수분이 쭉쭉 빠져나가면 혹시 자다가 쥐 오는 거 아세요? 지난달에 제가 한 번 겪었어요. 왜 쥐가 오지? 왜 쥐가 오지? 물을 너무 안 먹었어. 너무 안 먹었어요. 물 안 먹으면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물을 잘 먹으면요. 물을 잘 먹으면 우리 한화 선사님 피부 좋으시잖아. 물 얼마큼 드세요? 노력은 하니까 저렇게 이쁘신 거예요. 저는 그 노력조차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피부가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수분이에요. 수분 다음에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비슷한 거 있는데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방법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는 거 비슷한 거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오메가3요. 오메가3요. 피부에 광이 돌아요. 오메가 잘 먹으면. 그리고 요번에 또 나온 거 있죠. 얼마 전에. 세라마이드. 드시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예쁘시잖아. 괜히 뭐 이렇게 남자들만 따라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들이 긴장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내가 이뻐 보이고 내가 젊어 보일 때 비즈니스도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뻐 보이는 거 말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피부에 투자해 보세요. 물 먹는 습관과 오메가3, 세라모니를 섭취하는 습관, 이게 내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요, 우리 진짜 대사가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물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계속 진짜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커피만 먹었어요. 사람들 만나서 계속 제가 커피를 먹어도 밤에 잠자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열심히 먹었네. 그러니까 물 자꾸 뺀 거죠. 그래서 밤에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수시로 쥐가 왔었어요. 수시로 쥐가 왔었고, 그때는 영양결핍이었었고, 맨날 코피 터지고 쥐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가만히 다 뒤집으니까 그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바로 열심히 먹었더니 바로 싹 좋아지잖아요. 제 몸은 제가 계속 화야되는데 저조차도 잠깐 좀 빼먹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일반 수분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던 거. 그리고 이게 시원한 물을,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기분도 많이 좋아지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 뒤에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침에 단백질을 타기 전에, 보통 제가 단백질에다 큰 통에다 꽉 채워 타거든요, 수분을. 근데 그거 타기 전에 먼저 뭐를 하냐면, 요즘에는 먼저 한 컵 먹고 시작을 해.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컵 먹어요. 그랬더니 소변 색깔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소변 색깔도 바뀌고 막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또 숙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바디로션 그 소개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보니까 그 생수 그 100개씩 주문하시더구만. 100개씩. 혼자 거주하시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개의 금액하고 우리 그 정수기 필터의 금액하고 하니까 필터가 더 비싼 거예요. 왜냐면 쿠팡에 저렴하게 해서. 왜 100개가 되냐면 집에서 밥을 전혀 안 해 드셔.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본인이 섭취하는, 저 때문에 섭취하는 비타민도 발생을 했어요. 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2-3개를 드시는 거야. 500ml짜리 2-3개를. 그리고 운동 가셔가지고 또 드시는데, 운동해서 거기서 먹기 때문에 그나마 덜 드시는 거래. 그러니까 집에서 섭취하고 자기 이제 나갈 때 갖고 가는 병,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100개면은 한 석 달 정도 간다네요. 석 달 정도 가는데 1년 따지니까 그게 18만 7천 원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숙제가 있어요. 근데 100개라는 얘기는요, 그만한 PT병 다 어디로 가죠? 다 PT병 어디로 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관심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시스템상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ESG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깨워드려야 된다. 이제 하나씩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줄까? 내가 어떻게 느낄까? 저도 솔직히 쓰레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잘 치워지거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빨랫감 쌓이는 거만큼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쓰레기 나오는 것만큼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쓰레기는 돈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진짜 순식간에 돌아서면 빨래랑 쓰레기가 막 나오잖아요. 일주일 안 빨면은요, 속옷이 7개가 쫙, 속옷만 있냐고, 수건하고. 그러면은 우리 부부란 말이죠, 14세트 14세트에다가 수건까지 합치면은요, 빨래바구니 하나가 들어가요. 언제 일주일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얀 것만 제가 이제 3가지로 분리해 빨거든요. 3가지 분리해 봤는데, 이 정수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존에 있는 동그란 모델 아니고 이제 뉴 이스프링이잖아요. 뉴 이스프링. 여기에서 안시 이 마크들, NSF 마크들, 맛, 냄새, 심미적인,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미네랄이라든가 잔류 염소, 또 신종 오염 물질. 저희 시골 동네에 한 군데가 논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있고, 이제 거기 동네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수지 검사를 해요. 동네는 수지 검사 안 해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에 수지 검사 하거든요. 방이 붙었습니다. 방 그러면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방. 네.
알아요? 오! 오! 네,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식수 부적합이라고. 왜냐하면 지하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위에 저수지가 있고요. 전체 논이에요. 그럼 전체 논에 뭐를 뿌리죠? 농약이 나온 게 아니에요. 비료 거름의 성분 나왔어요. 그게 식수 들어가 버리는 거야, 다. 이게 신적 오염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정수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쓰시던 우리 이모님께서 안 되겠다, 나 살아야겠다 라고 쓰시고, 그리고 유기화합물 남조류에서 배출된 독가스. 남조류가 뭐죠? 요즘에는 조금 조용해졌어요. 4대강 하면서 막 불을 다 막아놓으면서 심하게 나왔다가 요즘 조금 조용해졌거든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았죠.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이것도 물이 썩은 거죠, 결론은. 산소 없이. 그런데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죠. 이걸 걸을 수 있냐?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99.999 왜 쏘는 거야? 그냥 100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네, 99.999%를 걸을 수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한다. 이게 뭐죠? 또 비활성화가? 비활성화가 뭐래요? 생명활동을 못하게. 왜 생명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번식. 우리나라는 토끼고기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많은 소비가 토끼거든요. 토끼 번식률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요. 토끼는 4개월만 되면 임신이 가능해요. 네? 아니 옛날에는 다 키웠어요. 예, 옛날에는 키웠는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토끼의 소비가 굉장히 적어요. 예, 토끼 맛있어요. 생긴 거는 닭고기처럼 생겼는데요. 먹으면 닭고기보다 몇 배는 맛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아가지고 뺏기고 뭐 하는 걸 우리 매제가 보더니 도망가고 막. 저는 칼만 주면 다 잡거든. 생긴 거하고 달라요. 예, 칼만 주면 저는 소도 잡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집에서 뭐 고기를 가를 일 있다 그러면은요, 뭐 자를 일 있다 깎을거든요. 저한테 칼 쥐어주고 앞에 이렇게 앞에다 놔요. 그럼 제가 다 분해를 다 해버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런 오염물질을 다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고요. 이게 이제 카탈로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170여 가지의 오염물질을 걸러낸다. 또 19종의 신종 의약품도 걸러낸다.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걸러낸다. 과불화합물 걸러낸다. 그리고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조차도 걸러낸다. 자, 미세 플라스틱 아까 생수병 얘기했죠. 이 딱딱딱딱 할 때 나오죠. 그리고 과불화합물이 뭐예요? 많이들 썼던 그 코팅 프라이팬 안 쓰고 계시죠? 안 쓰죠? 연말에요. 연말에 제가 이제 주민센터 봉사단체 있거든요. 행사를 하는데요. 분여회에서요. 분여회랑 새마을회에서 이게 막 나오는데 거기에 코팅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짜리인지 알거든. 차라리 우리 거를 주지.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지. 2만 원도 안 하는 거 알죠? 네, 한 세트에 2만 원도 안 해요. 네,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벗겨진 그런 것들도 다 어디로 가죠? 물로 해서 지하로 해서 우리 입에 들어오고 다 하는, 얘들을 걸러내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 최초의 NSF-인증 UVC LED. 이스프링이 UVC LED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필터 하나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수시로 연락이 와요. 수시로. 필터 교체하다가 안 돼가지고 수시로 연락 와요. 그럼 연락 오신 분의 40% 정도는 제 고객으로 만들어요. 회원번호가 있는데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이요. 인터넷 어디요? 쿠팡. 아, 그거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 많아요. 쿠팡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구매하신 그 짝퉁 필터들 사고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수기의 위에 그 저기 모듈 이게 나가요. 막 모듈 나가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필터 새로 사야 되죠. 모듈이 8만 얼마예요. 그리고 출장 들어와야 돼요. 4만 5천 원. 가뿐하게 40만 원 그냥 날라가요. 아직 10만 원 넘어가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니까 나는 필터만 주문해주고 접수만 해주니까. 네. 하여간 그러니까 좀 싸게 한다고 하다가 그런 사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거에 들어가 있는 게 기존의 거는요. 필터에 같이 들어가 있었죠. 지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게 10년이래요. 근데 집에 혹시라도 구형 정수기 쓰시는 분들, 최영아 사장님 그 정수기 몇 년 쓰셨어요? 10 욕은 아니시죠?
예, 요거는 네, 17년, 18년, 19년. 저도 오래 썼단 말이에요. 근데 고장 나요? 안 나요. 10년 뒤에 저거를 갈아야 된다. 10년은 금방 올 텐데 10년 뒤에 갈아야 돼요. 그리고 저게 이제 또 좋아진 게 뭐냐면 겉에 프리필터 하나가 또 끼울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 분리를 해봤잖아. 왜 그랬냐면 저 시골 동네가 많아요. 시골 동네는요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앞에 프리필터 다 달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네랄 때문에. 근데 저거는요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수고도 필요 없고 그것만 바꿔 끼면 돼요. 그 프리필터 얼마죠? 15,000원. 네. 그것만 바꿔 끼면 돼요. 그러면은 정수기 필터의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신월동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얄짤이 없이 7개월에 갈아야 되는 분이 있어요. 왜 7개월이냐면요 빨개. 얘가 막 난리가 나죠. 그분이 7개월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싱크대에다가 우리 샤워 필터 그걸 달아드렸어요. 그나마 7개월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새로 바꿔야 되잖아. 바꾸면 이게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바꿀 때 또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러면서 그런데라고만 그러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두 가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필터를 싱크대에도 쓰고 세면대에도 쓰고 샤워기에도 쓰고 다 써요. 빨개요. 성남에도 한 분 있어요. 성남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드시는데도 난리가 나거든요. 아무리 오래 써도 어디 10개월을 못 가요. 꺼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구옥들이 있다 그러면은요, 구옥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프리필터 있는 게. 그리고 앰모스피어.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잖아요. 앰모스피어. 앰모스피어가 우리가 주는 가치는 뭘까? 어제 동물병원 간호사가 지나가는데 아는 척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아는 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못 알아봤어요. 제가 얼굴 기억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막 통화 중이었는데 인사를 하고 얼굴 본 사람이 누구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여기서 보는 사람을 여기서 보면 모르잖아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이럴 때 있잖아요. 저번에는 한번 우리 건물에 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누구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동물병원에 왜 가운을 안 입었냐고. 가운 입었으면 금방 알아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못 알아본 김에 미안해서 갔죠.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어디 갔어?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하필 고객분이 들어오셔서 얘기가 끈거진했어요. 그래도 한번 물꼬를 텄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공기 제 방의 침대 옆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최근에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두 개가 거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침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거실에 있는 건 빨간불이 두 개가 들어왔는데요. 맨 앞에 프리필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뒤에 탈취 필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방에 있는 거는 탈취 필터 들어왔어요. 왜 안 가니? 그래서 당신이 좀 가라. 거기 있잖아. 당신이 가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 차 안에도 지금 그 탈취 필터가 있어요. 이걸 또 집으로 갖고 올라가야 돼. 집에 어차피 두 개 있거든. 그러니까 고객들 때문에 제가 정수기 필터라든가 탈취 필터라든가 이런 건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집에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갈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나 보고 시킬까?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적은가?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공기에서 잤을 때랑 나쁜 공기에서 잤을 때랑 상쾌도가 다른 거 알아요? 상쾌도가 달라요. 상쾌도 다른 얘기는 두뇌 회전이 잘 돼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울 때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가면은요 사고만 나요. 머리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이 머리가 잘 되려면 아까 물도 중요한데요. 좋은 물 안 먹으면 쥐가 오는 것만 머리는 쥐가 안 오겠냐고. 공기도 똑같아요. 좋은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잠도 푹 자요. 푹 자야지 다음날 깔끔하겠죠. 아무리 탈취 필터가 불이 들어왔어도요 옆에 돌아간다고요. 3시에 잤어도요 8시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알람이 8시거든요 7시 눈 떴는데 내가 알람을 못 들었나? 눈 떴는데 시계 보니까는 7시 30분이더라고요. 아이씨 30분 더 빨리 일어났네. 더 잘까? 더
더 잘까 그랬대. 30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수면에서. 그렇죠. 30분 못 자면은요 하루가 막 망가지잖아. 왜 먼저 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숙면이 중요하다고. 긴장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긴장했군요. 자 긴장을 한번 풀어주실래요? 제 긴장 풀어주는 방법. 합창으로 이제 뭐 멋있어요. 뭐 이런 말 해주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속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공기 같은 경우도 아까 이금아사님의 경우처럼 페인트 얘기 다시 돌아가면 좋은 공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피부가 좋아질 리가 없죠. 전원주택을 로망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공기, 좋은 물 때문에 전원주택 로망하지만 전원주택에 들어가면요 이제 자연인이 아니라 전원주택에 들어간다고 가정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은요 올 여름을 못 나가요. 프라고 전쟁. 네. 일단 첫 번째 프라고 전쟁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잖아요. 집 밖에 나가는 것부터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가을 되고 겨울 딱 지나가면은요 보수할 게 엄청 많은데 할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포크레인과 다 할 줄 안다니까. 저 용접 포트레인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산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산에 가면 공부해야 될 거 하나 있어 하나. 약초만 몰라요. 약초만 몰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망이 있어도 못 사는 이유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 금전적인 부분에서 고정 비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고정 비용이. 이 고정 비용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한다고 해서 그만큼 될까요? 안 돼요. 그 고정 비용 때문에 고정 비용이 이제 많이 나가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티가 잘 안 나죠. 스폰서님이 한번 눈치챈 적이 있었어요. 제 얼굴 표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굳이 티를 내야 될까요? 내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좋은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티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메이 공기청정기 자료에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게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 대비해서 그 PPT로 만들었던 거. 내가 그거를 꺼낼까 그러다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게 어디 있는 사진인지 아세요? 이게? 아메이닷컴에 있어요. 네, 닷컴에.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사진 전부 아메이닷컴에 있는 거거든요. 닷컴에 있어요. 네, 접시가 0.3 마이크로 그리고 0.0024 마이크로가 콩알로 비교되어 있는데 저 콩알도 큰 것 같아. 콩알도 큰 것 같아. 이게 이제 아까 그 고양이 사진으로 잠깐 각기 사진 찍으시면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다른 거거든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이요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가족이 다. 애도 막 자기는 잠도 못 자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엘로케어를 먹어봐라. 그랬는데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너 혹시 고양이 있니? 라고 했더니 있대요. 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샀대요. 아기가 키우고 싶어 해서. 너 이거 치우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럼 공기청정기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놨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매출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진 보내봐. 그랬더니 웅거 큰 게 있더라고요. 자 알았어. 그리고서는 제 거 들고 갔어요. 오산까지 가서 놓고 일주일 뒤에 보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자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어젯밤에 잤어요. 일주일 뒤에 보자 그랬거든요. 어젯밤에 잤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정수기 구매했거든요. 공기청정기. 그거 어떻게 하냐 렌탈인데 8억 그랬어요. 일반 렌탈 보통 몇 년 하는지 아세요? 3년? 네, 5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렌탈 보통 5년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알러지에 동물 알러지에 효과가 있다고 산 거래. 그게 렌탈로. 어떡하니? 8억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가서 그거 끄고 우리 것만 해놓은 거였거든요. 바로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찍으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안 찍고 바로 다 씻어버린 거야. 너무 많으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존의 공기청정기에는 없었대요 그런 게. 근데 내가 봐도 없었어. 그날 가서 없었어. 근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신랑이 그랬어요. 이불에도 이렇게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을 텐데. 맞다고. 그러니까 이불을 빨아도 안 된다는 거지. 그 털들이 이쁘죠. 이뻐요. 저희 시골에 가면은요, 고양이가 막 다리를 쓸어요. 막 저 왔다고. 그러면은요, 쓰는 순간에 벌써 여기에 절대로 고양이는 우리 그 신발 놓는데 현관문을 못 넘어와요. 넘어오면 바로 맞아요. 저는 안 때려요. 저는 안 때려요. 제 발이 때릴 뿐인데 어쨌건 저는 안 때려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용납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애가 좀 까탈하잖아. 예, 먼지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예, 그 와중에 어떻게 나를 막 핥어. 뭐 이제 끌어안고 우리 애기라고 뽀뽀하고 또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출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 그런 시간이 있으면 난 잠을 자겠다라는 타입이라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으면은 뭐 동물 뭐 학대니 뭐니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싫은 거 어떻게? 예. 그리고 아이쿠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고기가 생겼어요. 집사람이 왜 고기를 갖고 왔어? 아니 누가 줬어? 라고 했는데 돼지를 해체를 했다네. 요즘 해체가 불법인데요. 근데 맡겨서 해왔대요. 고기 덩어리를 저한테 분명히 줄 때 그랬거든요. 이건 삼겹살로 먹고 그리고 이거는 찌개끓여 먹고. 근데 똑같은 거더라고. 꺼내보니까 실수했나 봐. 그분이 덩어리를 큰 걸 줬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겠지, 뭐 교회를 갖다 주든 뭐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한 덩어리를 이제 그 퀸에다가 수육을 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덩어리는 그냥 네 덩어리가 남았잖아요. 세 덩어리가 남았잖아요. 네 덩어리에서. 그리고 이제 김치찌개를 또 끓이죠. 김치찌개 끓이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퀸에다 끓여놓잖아요. 이게 국물도 안 줄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밤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김치에 국물 퍼가지고 김치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찌개랑 고기랑 써가지고 김치라면 끓여 먹었어요. 내가 생각해 너무 맛있는 거죠. 네, 근데 수육도 맛있죠. 김치 그걸 더 뭘로 한 거죠? 퀸으로 한 거예요. 현숙 씨가 주방지구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풀세트가 3개에다가 웍이 5개예요. 절대 안 놔요, 그 사람. 이번에도 그 프로모션이 있을 때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그것 때문에 나머지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든가 했는데 주방기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나마 줄은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게 엄청 많은 게 줄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쿡이요,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문의 받아보셨어요? 옛날 거? 부품 교체하면 되는 거 알아요, 그냥? 네, 가스불이 잘못하면 타요. 네, 드라이버랑 손잡이만 교체하면 돼요. 매출이 안 나오네. 너무 오래 써. 매출이 안 나와. 그 와중에 또 데모 한답시고 가가지고 우리 클린저로, 소프트 클린저로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닦아줘요. 너무 깨끗해지네. 네, 명절에는 우리 어머니가 또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강불로 하지 말라고 또 열심히 또 강불로 해가지고 야, 왜 이렇게 이 냄비는 타냐 그러더라고. 아니 엄마 수상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이것 좀 설명해라고 했더니 닦아가면서 닦는데 희열이 있다네. 네, 그거 탄 거 닦는데 희열이 있대요. 닦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혹시 이거 강불로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치, 빨리 끓여야 되니까 가스불 빡빡빡 해야 돼. 센 불을 확 끓이잖아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아침에 가끔 계란을 삶을 때 있거든요. 그냥 딱 올린 다음에 사단 내려놓고 씻으러 가요. 저는 이제 완숙을 좋아하거든요. 18분 내지 2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분 세팅해가지고 확 올린 다음에 사단 내려놓고 갔다 와요. 너무 맛있게 잘 익잖아요. 완전히 전 완숙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금 탁탁탁 뿌려가지고 먹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물도 안 넣고 만들 수 있는 거 많죠. 이게 전부 다 지구를 생각하고 세제로 시작된 비즈니스 모델 맞아요? 아메이가 1959년에 처음 시작할 때 세제로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 맞죠? 지구를 생각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사는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제품들의 마케팅이 더해지는 거죠. 내가 쓴다, 또 함께 쓴다. 마케팅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케팅을 완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혼자 집에서 아메이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제품이 좋아요. 혼자 해요. 에너지가 날까요? 에너지가 안 나와요. 이 시스템을 굴렸을 때 마케팅을 그리고 제품에 더 빛을 발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져요. 갈 수가 없어요. 제품이 좋아야 돼.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보상을 더 길게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규 회원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죠. 이번 달에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보자고요. 그분이 10만 원을 구매하시건 20만 원을 구매하시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안타깝게 지난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입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네.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또 무엇을 만들어요? SOP 이외에 장수호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장수호 프로모션 걸려 있죠? 10만 원, 30만 원 프로모션 또 걸려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도 장수호가 너무 좋아요. 이 장수호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면 추가적인 할인의 효과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요. 누군가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하고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부정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씩 더 느껴요. 그냥 이야기했을 때 에너지팩, 바이탈팩, 그리고 밸런스팩 해가지고 4개 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난달에 그 집으로 들어간 제품만 100여만 원이거든요. 근데 쓰면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강매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분한테 알려주고 제가 뭐를 하냐면 블로그에다 다 써요. 그리고 링크 딱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 블로그의 다른 내용을 다 보겠죠. 쫙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한 달에 평균 요즘에 100개 써요, 블로그를. 제품 블로그를. 어디도 2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 이제 원폰 프로모션 있잖아요. 작은 거 같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요. PB가 작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쓰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간장 있었어요. 근데 간장을 새로 또 쓴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보고 있거든. 블로그의 단점은요,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보지만 한번 그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또 봐요. 제가 블로그라든가 또 그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막 계속 올리는 게, 제 고객들은 저랑 인스타가 거의 없어요. 인스타가 적어요, 제가. 누군가 그래요. 많이 한다는데 왜 없지? 인스타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 인스타가 최고 적어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전화 와요. 유튜브에 왜 요즘에 긴 거 안 올라가? 잘 안 보셔가지고요. 짧은 걸로 계속 올리고요. 틱톡에도 계속 올리고요.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요.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요. 그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한 번, 2번 연결해 놓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호 프로모션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어제도 장수호 주문을 하는데 현수 씨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30만 원짜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30만 원짜리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저 후라이팬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저 받으면 내놔라. 현숙 씨가 저걸 몇 개를 모아요. 몇 개를 모았다가 또 자기가 또 알아서 또 잘 팔아요 또. 네, 몇 개를, 그러니까 언젠가 누가 찾아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우리 집은 사람이 안 살아요. 짐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서 보면 내가 쓴다, 함께 쓴다 하잖아요. 내가 쓴다, 함께 쓴다. 근데 내가 잘 쓰는 사람이 함께 쓰는 사람을 만들어내겠죠? 내가 잘 안 쓰면서 다른 사람 보고 쓰라고 하는 건 장사하잖아요. 우리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쓴다, 함께 쓴다. 근데 내가 잘 쓰는 사람이 결론은 나한테 잘 파는 거잖아요. 나 잘 파는 좀 더 수익이 많겠죠. 그리고 나한테 잘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팔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잘 안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 못 판다고요. 내가 먼저 잘 파는 거야. 그럼 내가 잘 파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안내하는 그 행위가 어쩌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마음속에 나는 누군가한테 부탁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쭉 설명한 제품들이 부탁하는 제품이에요? 그에게 이득이 되는 제품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됐다는 얘기는 그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서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내가 안 쓰고 파는 거는 못 한다니까, 우리. 안 쓰고 파는 건 못 하는데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됐을 때는요, 그도 왜 써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지 세일즈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메이를 못 해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너무 좋아, 너도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한다고요. 그럼 내가 너무 좋아서 너도 좋아할 거라고 한 명한테 이야기한 사람, 두 명한테 이야기한 사람, 세 명한테 이야기한 사람, 같이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죠. 노력순으로 커간단 말이에요. 내가 3%일 때 대략 10,000원, 혼자 쓰면, 같이 쓰면 그래도 10,000원. 왜? 다른 분들이 못 받아간 건 내가 함께 받으니까. 3% 맨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두 명한테 알렸을 때, 또 내 파트너가 또 알렸을 때 다 달라지는데 노력을 누가 더 했냐, 순서가 아니라 노력을 누가 더 했냐에 따라서 수입이 바뀐단 말이죠. 그 노력의 베이스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이뻐져야 된다니까. 이뻐지려면 화장품을 써봐야 돼. 화장품을 썼더니 왜 좋은지를 안 해? 그럼 입이 열려요. 제가 메이크업 제품을 알고 있으니까 메이크업 전문가 앞에서 메이크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안 발랐다, 그날 제가 이제 오늘도 안 발랐지만 쿠션 안 발랐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툭툭툭 다 쳐주는 거거든요. 내가 제품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의 좋아하는 크기, 제품의 좋아하는 크기에 따라서 빈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나가서 이제 브론즈가 되고, 또 실버 프로듀서가 되고, 그리고 골드 프로듀서가 되고, 플래티늄이 되고, 루비가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여기까지는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혼자. 맞나요? 스폰서님, 루비 얼마 만에 가셨죠? 루비 얼마 만에 가셨죠? 네. 한 달. 한 달. 루비요? 2천만 PB요. 아, 스폰서님 PB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근데 루비라든가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넘까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고객 관리만 잘 돼 있다면. 근데 고객 관리를 한다는 거는요, 뭐죠? 많은 참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참음이 있어야 돼요. 살이 나와요. 근데요, 파트너를 만드는 살이보단 덜해요. 파트너를 만드는 살이보다. 그쵸, 스폰서님? 고객이 차라리 속 편하죠. 해달라면 해주면 돼. 애기다 그러고. 애기다 그러고 해주면 돼요. 엄마한테 물어봐봐요. 엄마한테. 애기 때는요, 우리 딸도 그랬다니까요. 아빠랑 결혼할 거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남자친구 껴가지고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게 머리가 크면서 바뀐다고요. 이제 이때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때는 이제 살이가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야. 이제 막 사파이어 되고 파운더 되고 요 시기가. 근데요, 그냥 이제 지금 벌써 58년 되면 65세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국민연금 나오죠. 지하철 공짜로 타나요? 맞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요? 아, 지하철 공짜로 타고 뭐 하고 하는 그 나이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신용대출이 65세를 기점으로 확 바뀌더구만요. 65세 전에는 좀 나오는데, 그래서 제 지인이 그 조언을 들었대요. 65세 전에 되기 전에 조금 더 대출을 받으십시오라고 조언을 들었대요. 근데 뭐 그러고 안 받았대네. 근데 65세가 넘어서 좀 필요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아예 한도가 안 나온대요. 그 기준 탁 바뀌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내가 내 연륜으로, 내 인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저 파운더스 플래티넘만 할 수 있어도요, 65세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65세는 젊은 나이예요.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생계를 조금은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식이 돈을 뺏어가겠어요? 뭐 손자한테 좀 용돈 좀 다겠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겹쳐서 살이 좀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넘어가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많이 좋아지겠죠. 제가 실제로 지금 다이아몬드 돼야지 조금 숨통이 트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수입이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분해봐요. 세일즈하고 마케팅, 세일즈하고 네트워킹은 다른 말이라는 거죠. 물건을 언제까지 이구지구 팔 거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구지구 팔 거냐. 판매자 중심에 직접 팔아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많아요. 주위에 깔렸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판매 중심이 아니죠. 소비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강의에서 제품 강의를 하는 거야. 내가 잘 쓰려고.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아메이 제품의 가치를 알고 함께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이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으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와요. 사업자가 속을 썩여도요, 내 고객에서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하다고요. 이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라는 거는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복제를 만드는데 내가 소비자 1명 없이 사업자만 3명 있어. 이게 복제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세요? 내가 사업자 3명이 없는데 소비자 300명이 있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300만 PB씩 하는 사업자 3명이 있는 거랑 300명의 소비자가 있어가지고 치약 하나 쓰고 비누 하나 쓰고 한 달 1000만 PB 나오는 거랑 어느 게 더 안정적일 것 같냐고요. 왜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3명의 사업자가 알아서 매출을 탁탁탁 내주는데 그 사업자가 내일 기분이 안 좋으면은요, 그 300만 원 매출은 없어요. 근데 소비자 매출은요, 내일 기분이 안 좋아도 이빨을 닦으신다니까요. 이빨 안 닦고 못 나가, 입냄새 나서.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로 복제된다면 어떨까요? 박정현 스폰서님이 여기 미팅에 나와 있다 해가지고 소비자를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바빠요. 알고 있어요. 맨날 어디 가 있어요. 맨날 어디 가가지고 소비자 매출 내고 있거든요. 저분이 매출 내시는 거에 반만 따라갈 수 있어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걱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면 왜 스폰서님이 소비자 매출을 그렇게 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AI 때문에 또 로봇 때문에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가 이제 그 인천에서 1인 가구가 최고 많은 동네거든요. 그 정도로 다 픽셀로 완전히 다 구분되어 있어서 일반 마트가 안 되는 동네예요. 그냥 조그만한 편의점들이 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 비즈니스를 보는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런 거에 트렌드를 봐야 돼요. 고령화 사회다? 그러면 저속노화에 관심이 있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프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로 클릭. AI가 광고를 만들어요. 아까도 스폰서님 보여줬지만 AI로 그냥 무섭게 만들거든요, 광고들. 네. 그냥 구독료 조금만 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30년 전께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광고 올라간 것도 제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옷 바꿔 입히고 AI 시킨 거예요. 옷 바꿔 입힌 다음에 내가 텍스트를 넣을까 그러다가 텍스트를 쳐가지고 이거 넣어줘. 그래가지고 넣어줬는데 가로네? 마음에 안 들어. 세로를 바꿔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게 그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영상만 딱 돌리는 순간에 바로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TV 광고를 안 하잖아요. TV 광고가 안 먹혀요. 다 쇼폼에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1인 가구들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가 더 편하죠.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아요? 네, 살고 싶은 로망이 있죠. 뭐 웃는 거 봐라. 아직 안 돼 그러면. 네. 근데 이게 건강자산으로 내가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거. 본인도 지금 젊으시잖아요. 아니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저 연세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엄마랑 동갑이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늙은 것 같았고. 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시골에서 혼자
틀어박혀 있느냐, 아니면 이런 데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시냐에 따라서 확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운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거는요,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커뮤니티 한다라는 건 또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진 그게 자산형으로 소득이 만들어지죠.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죠. 내가 아메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네가 말하는 거라면 써볼게,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성격도 완전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할까,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 최근에 대전에서 AI 그 영상 만드는 거 배우셨다면서요. 배우신 분들 영상 만들어 보니 어떠세요? 너무 쉽죠. 이정사님 프로필 보니까는 웬 아가씨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찍은 건가 그랬거든요. 만든 거래. 네. 근데 누군가한테 보여질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만들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가꾸게 되거든요. 한번 나를 가꾸어 보세요. 나를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작년에 발표됐던 이 소득이거든요.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받아간 사람, 50만 원 미만 영원 받아간 사람, 후원 수당이 없는 사람, 후원 수당 없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아메이 회원이 100만 명이라는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거죠? 소비자라고요. 그냥 회원 가입을 해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제 회원 안에서 봐도요, 그냥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 줄 거냐고요. 만난다, 카톡 보낸다, SNS로 만들어준다. SNS도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선호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은 제품을 경험하고 그거를 나누어 주려면 만나는 것만 가지고는 시간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저 전화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카톡을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겹쳐요. 전화 오면 길어요 또. 그러니까 카톡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카톡으로 하라고. 카톡으로 하면 언제든지 답을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내가 이 제품을 왜 썼는지, 내가 이 아메이를 제품을 왜 좋아하는지 이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안정적인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 거냐. 소비자 네트워크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함께 비즈니스를 배울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그냥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와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금만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책을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이 결코 얇은 책이 아니거든요. 두꺼워요. 하룻밤에 다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깨시는 거거든요. 책도 안 봐요. 틱톡만 봐요. 소용없어요. 맨날 한탄만 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어딘가에 가서도 무엇인가 하실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찾는 게임에서 내가 소비자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어야지 거기서 채처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분들하고 커뮤니티하고 정보를 줘보고 근대려 보고 했을 때 터치를 해보면서 찾는 거거든요. 우리 박경래 사장님 어떤 스타일이죠? 사냥꾼, 낚시꾼이잖아요. 그 능력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가다가 틱.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소비자 활동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활동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을 꺼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능력이 또 필요하죠.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경험들이 오랜 시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가는 거거든요. 절대 안 멈추신다는 거죠. 우리도 멈출 필요가 없죠. 멈추면 안 되죠. 어차피 오래 살 건데. 내가 먼저 소비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뭔가를 주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대신 너무 주면요, 당연한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저는 요즘에 과감하게 버립니다. 주는 걸 당연하게, 받는 걸 당연하게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비즈니스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버려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집중하세요. 내 얘기보다 상대방한테. 와가지고 제 앞에서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해요. 3번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벌써 3%를 지금 석 달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리고 치약 혹시 최근에 사이트에서 보셨어요? 카탈로그에 있는 거 말고 미니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사이트에서 치약 보셨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너무 저는 반갑거든요. 다시 한번 제품들을 보세요. 그리고 가이드를 한번 보세요. 매뉴얼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스타일리시하게. 그것들을 보면서 그걸 내 거화하고, 그리고 장바구니 스마트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득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메이 전문가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아메이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뭐죠? 그냥 내가 제품 잘 쓰고 내가 더 이뻐지고 내가 멋있어지고 그리고 삶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가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